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시장이 간밤에 큰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가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은 3만 불을 넘어서 이제 3만 1,600불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6.4%의 상승을 보여서 한때는 2,000달러를 넘었었지만 지금은 다시 1,990달러 정도로 거의 2,000선 가까이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XRP 같은 경우도 4.4% 정도가 상승을 해가지고 다시 0.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상단을 살짝 돌파한 상태인데, 완전 돌파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524원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락 채널 속에서 살짝 그 상단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갈라 역시 현재 9% 정도 상승을 해서 109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 채널을 살짝 돌파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장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 상승을 해서 16포인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익스트림 피어로 여전히 공포장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반등이 이뤄지는지는 아마 이번 주를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따라서 또 미 증시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여파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이든이 6개월 만에 이제 파월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 오늘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늘 밤에서 뭐 내일 새벽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뭐 경제 등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31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만난다라고 하면서 이번 회동에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파월 의장이 연임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보통 대통령과 연준 의장끼리 만나는 일은 되게 드물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따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연준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재무부 장관이 제니 옐런이잖아요. 그래서 제니 옐런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든하고 파월 의장이 만나는 것이 드문 상황인데, 그럼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바이든이 좀 지지도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코로나하고 인플레이션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지하지 않는다가 57%로 과반을 넘었고, 또 흔들리는 바이든 리더십해서 바이든 리더십에 의구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6%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애가 탈 거예요. 더구나 올해 11월에 이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선거가 뭐냐면, 바이든이 2020년 11월에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2년 뒤인 올해 2022년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만 미국은 4년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미국은 재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년 임기 중에서 당선되고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는 딱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선거다 해가지고 이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바이든의 어떻게 보면 국정평가를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석에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공화당의 의석수가 많아진다면 아마 바이든의 재선까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를 대통령들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심판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불만이 또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이든이 파월 의장을 만나면 이런 경제적인 부분 쪽으로 물가를 확실히 좀 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시장에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심어줘라라는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바이든하고 파월 의장이 만나고 난 뒤로는 또 파월 의장이 뭔가를 조만간에 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마 물가를 확실히 잡을 거다라는 의지와, 또 그러면서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으로 인해서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는 시그널을 심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의 증시가 휴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이 어제 미국의 그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휴일이었던 미국이 이제 화요일 되자마자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6월인데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포괄적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법안이 6월 7일날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암호화폐 추진파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28일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을 6월 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원안이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규제의 권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의 권한하에 둔다는 기재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선 SEC가 하느냐 아니면 CFTC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시장의 방향성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리플의 소송에도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원안에 따르면 그런 암호화폐 규제 권할권이 SEC가 아니라 CFTC 쪽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입장에서는 SEC보다는 CFTC가 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게 정말 이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3월에 원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4월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CFTC와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공조 모색이라고 하면서,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나눠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SEC가 전부 다 뭐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CFTC와 나눠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SEC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를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족치려고 하니까 이런 미국의 의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 관할권을 CFTC한테 둔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아마 게리 갠슬러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5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상품이고 또 각 토큰은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에 해당하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기네들이 맡아야 하고, 또 나머지 이제 뭐 수천 개 토큰이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는 상품이고 또 일부는 증권에 속하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서로 나눠서 결정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아예 SEC하고 CFTC하고 어떻게 보면 짜고 이제 나눠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6월 7일에 나오는 이 법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법안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SEC와 CFTC 관할권을 분리해 SEC가 증권으로 간주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갖고 CFTC는 암호화폐 현물 및 선물 시장을 규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나눠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여지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아무튼 이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암호화폐들이 사라지고, 또 이 와중에서 살아남는 코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좀 크게 해주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팀 드래퍼 이분이죠. 이분의 전망으로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의 억만장자 팀 드래퍼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에는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여러 차례 비트코인이 2023년 초 25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예측한 바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장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뭐 25만 달러, 그럼 25만 달러면은 거의 3억 원인데, 솔직히 3억 원까지 저는 이렇게 급하게 2023년 초에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뭐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블룸버그에서는 중국 규제 완화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니까 시장이 안도 랠리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현재 전형적인 약세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더리움과 여러 알트코인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약세장에서나 볼 수 있는 패턴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진짜 지금 여기서 바닥을 찍었는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제가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그 반감기의 흐름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의 진짜 바닥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비트코인 바닥이 어딘지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길게 보고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와져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